자, 지금부터 76종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 중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납세 의무의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성립과 그다음에 확정과 그다음에 소멸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조세 채권 채무라는 요 이론적으로 조세 채권은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이 출생해서 성장하다가 뭐 하는가? 사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의 성립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성립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데 자,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려면 납세 의무가 뭐 하는 거? 발생하는 것을 납세 의무에 뭘 한다 여러분? 성립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겠죠. 부동산 양도하면 뭘 내야 돼?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납세에 뭘 한다 그러면 성립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성립. 근데 이때 취득세를 내야 된대라는 요 단계까지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냐는 몰라 아직은.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의 추상적 발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 의무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납세 의무의 확정이랍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세액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하는 걸 납세 의무 뭐란다 여러분? 확정이라 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 뭐고 확정이 뭐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소멸은 글자대로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데 작년에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소멸 사유가.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까?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성립과 확정인데 이미 요 당에서 노출됐지만 요 성립과 확정은 여러분이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다.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요 놈이야. 그래서 별표 3개 뭐 2개 쳐도 상관없는데 중요도를 보면은 이렇게 요게 더 중요하고 요게 덜 중요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조세 총론에서 2010년부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조세 총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성립, 그 다음에 확정. 그러니까 얘는 올해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야. 다만 소멸은 작년에 노출됐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은 책에 나와 있는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걸로 볼 거냐, 어떻게 세액을 결정할 거냐, 요거를 세모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이 많죠. 이 종류별로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요걸 꼭 적어놓으세요. 이 시기를 판정하는 기준을 알면 되겠죠. 판정하는 기준. 요게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한 걸로 보냐 하면 당의 세목에 요걸 꼭 적어놔.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얘기야. 납세 의무의 성격에 당의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고 요거는 당의 세목의 부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죠. 즉 언제 납세의무 발생해? 그러면 그거는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얘기야. 그러면 성격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행위세. 행위세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였죠.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는? 행위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발생한 걸로 보냐? 그냥 행위 시점이야.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때. 그래서 취득세 볼까? 한번 책을 보시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 성립한다서 취득하는 때로 돼 있죠. 취득하는 때. 근데 그 위에 뭐라 적혀있죠, 여러분? 취득세 위에 행위세. 행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가 발생하냐? 행위 시점이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유세. 자, 우리 보유세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재지종.
그럼 여러분 재산세라는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라고 과세하죠? 과세 기준이 있죠. 과세 기준이.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보유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 얘기야. 그럼 보유세를 과세할 때 기준되는 날은 언제 구체적으로? 매년 6월 1일이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보유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 얘기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간세가 있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부과하는 조세가 있네,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인데 우리 뭐만 보면 돼? 소득세만 보면 된다 그랬죠? 소득세만. 법인세와 부가치는 시험 범위라서 아니랬어? 아닙니다. 그랬어.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를 과세 기간으로 하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 과세 기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쓰고 있나? 책에다 표시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사진 찍고.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기 때문에 그 12월 30일이 뭐 할 때? 끝나는 때죠. 그래서 12월 30일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 시그널 뷰 중에 바로 종로, 종각에서 뭐 하죠, 여러분? 보신각 타종하잖아. 땡, 땡. 그거 왜 종치는가? 과세 기간이 끝났다는 거야. 12월 31일 끝나심이라 소득세, 납세무, 발세. 그거 잘 들어봐 한번.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이 끝났던 시그널 뮤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보신각 타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간세는 언제다,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할 때, 끝났을 때. 그런데 단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 책에 보시면 예외 중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책 중에서 다 외울 필요 없어. 예외인 거 두 가지인데 첫째,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 자, 잘 봐. 이제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본지를 잘 판단을 못해. 그럼 그냥 양도소득세 그럼 원칙이야 원칙이야? 아니 그냥 양도소득세면 원칙이야 원칙. 근데 여기는 지금 원칙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 요게 예외 조건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금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본지를 확인을 해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이상하게 약하신 분들이 계셔요.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으면 앞에 보통 수식어가 붙으면 원칙을 말하는가 예외를 물어보는가? 예외야. 양도소득세인데 어떤 양도소득세다고? 예정신고하는 이게 예외 조건이단 말이야.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났대 그러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거기 쳐 있는 것처럼 이때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뭐 말일로 됐죠.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할 때 양들이 속한 달에 무슨 날? 말일로부터 매달리네. 2월. 그 바로 요 말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게 요 날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가 발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가? 2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잖아. 앞에 뭐가 붙었잖아. 조건이. 그러니까 그냥 소득세 그럼 뭐로 하면 되는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야. 근데 지금 소득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 원천 징수하는. 아 예외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죠. 계속 자기는 원칙주의자다고 원칙만 하고 있으면. 그 원천 징수는 여러분 원천 징수도 알잖아. 뭐 할 때? 돈 줄 때. 세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뭐 하는 때? 지급하는 때. 돈 줄 때. 만약에
우리 납세무 성립이 나오면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출제는 답을 예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요건 아직 안 나왔어. 다른 건 다 나왔는데. 그럼 출제는 어머 요거 안 났네 아직 안 나왔네 요걸 답으로 요구하는 거죠. 요걸 꼭 잡으셔야 돼요. 난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럼 이거라도 하나 얻어가. 그리고 운에 맡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주팔째 공인중개사 5글자 있으면 얘가 나오는 거고 내 사주팔째 공인중개사 5글자 없다 그러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부가세. 부가세는 여러분 그냥 본세 쫓아가면 돼. 무조건 답은 요 안에 있어. 다른 거 뭐 안 해도 좋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책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납세무 성립 시기 76조.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앞에 맨 위에 뭐라 적혔어? 행위세.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야? 행위 시점.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 면허세는 등록과 면허가 있는데 면허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등록이나 등록면허세, 재산권 그 밖에 권리를 자 밑줄 뭐 할 때? 등기 등록하는 때.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하는 때, 하는 때 나오잖아. 그걸 우리가 저는 뭐라 표현한가? 행위 시점. 자, 보유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죠. 제지종 나왔네. 이때 지역 자원 시설을 보면 여러분 1번 특정 부동산만 보시고요. 2번부터 7번 묶으시고요. 2번부터 7번까지 묶으시고요. 앞에다가. 그래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저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이에요. 다시 한번 2번부터 7번까지 묶어놓고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특정 자원. 결론 X. 시험범위 아니야. 그 우리 몇 번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1번만 보면 되는 거야. 1번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양을 자꾸 줄여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점점 늘어날 거야. 그래서 특정 부동산은 언제다?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여러분? 과세 기준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유세, 제지종은 과세 기준이야. 그럼 게임 끝난 거지 뭐. 자, 3번 기간세 밑줄 소득세만 밑줄 치면 되는 거야. 법인세, 워치세는 볼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거기 밑에 밑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있죠? 그게 원칙이야. 근데 그 밑에 양가로 1, 2, 3, 4, 5가 있죠, 여러분? 묶어놓고 이건 예외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1, 2, 3, 4는 뭐다고요? 예외. 그럼 이 예외를 다 외워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양가로 1번 밑줄 원천징수사는 소득세까지만 보면 돼. 1번 양가로 1번 원천징수사는 뭐? 소득세. 그럼 거기 뭐 할 때? 아니야, 맨 밑에 76종 맨 밑에. 그래서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하는 때. 예. 그러니까 요것만 보라고. 원천징수사는 소득세. 뒤에 뭐 법인세 붙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양가로 1번 제목을 보면 원천징수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나와 있죠? 다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디서 끊어버려라? 소득세에서 끊어버려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해보셔. 다음 페이지 메뉴. 자, 우측 밑줄 예정신고 나쁜 양도 요것만 보면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과세표현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 그거죠 뭐. 나머지는 X 안 보는 거야. 볼 필요 없어. 제가 안 봐도 좋습니다는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양가로 그 밑에 이제 4번 기타가 나와 있네. 기타. 상속세, 증여세 시험범위래서 아니랬어? 아니랬죠. 예. 그다음 3번 인지세 미출. 요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요때 요 과세문서가 뭐랬죠? 그렇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저거.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 인지가 붙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지를 일일이 통장이나 그 문서에 안 붙이고 전자납부에 인터넷으로 다 납부해 버리게 돼 있어. 왜냐면 이게 사고가 많이 나. 인지 붙여놓고 나중에 다시 그걸 싹 뜯어. 그리고 그걸 다시 팔아. 그리고 다시 예전에 등기소에 공무원이 그랬어. 그러니까 가끔 뉴스 시간에 이렇게 나왔어.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걸 등기 붙여서 하면은 그걸 싹 뜯어 이쁘게 그 잉크 같은 걸로 살살살 지워갖고 그걸 다시 팔어. 그럼 또 그 붙여 보면 그걸 또 다시 싹 뜯어 그리고 다시 팔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즘 그냥 전자납부 해버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4번과 5번 묶어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실 때 구청에서나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면은 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다 그래. 그럼 계약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했죠? 그럼 뭐부터 보냐? 매매 계약서부터 봐. 매매 계약서 뭐 있는지, 인지 붙어 있는지 그거 다 까봐.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4번 농어촌 특별세, 양가로 5번 지방교육세 묶으시고요. 양가로 4번 지방교육세, 죄송합니다. 거기 양가로 4번 농어촌 특별세, 양가로 5번 지방교육세 두 놈 묶으라고. 묶었어요?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니까 이 두 놈은 무조건 뭘 초점하는가? 본세. 근데 5번은 뭐라 되냐면 그 과세표는 세목 있죠? 써있잖아. 그 밑줄 쳐놓고 저거 이게 뭐야? 본세야, 본세.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는 뭘 초청한다고 여러분? 본세.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다 봅시다. 취득세를 물어보는 거야? 지방교육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지방교육세야. 근데 뭐에 대한 지방교육세라고?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야. 그래서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납세무 성립시가 언제냐 물어보면 요때는 요 지방교육세를 뭘 갖고 판단하라고? 본세를 보라고. 본세가 뭐니까? 취득세. 그러면 얘 납세무 성립시는 언제가 되는가? 취득하는 때 그러면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자,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대 여러분.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대.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지방교육세 뭘 보라고요? 본세를 보라고. 그럼 본세가 뭐니까? 재산세니까 이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언제 납세 성립한다는 얘기야? 과세 기준일에 납세 성립한다 그 얘기야. 그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부가세는 뭘 쫓아가라? 본세를 쫓아가라.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지방소득세.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랬죠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그랬죠. 근데 어쨌거나 독립세지만 얘는 뭘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득세 쫓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야. 그게 결론이야. 다시 한번 지방소득세 무조건 못 쫓아가는가? 소득세 쫓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과세표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못 쫓아가자. 소득세 쫓아간다. 그 얘기 여러분. 다만 밑줄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러면 특별 징수는 국세에 뭐와 똑같아서 그 밑에 원천 징수 같이 묶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가는가? 소득세. 그래서 결론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그렇게 결론 내면 돼. 짧게 치고 가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 지방소득세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 힘드니까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못 쫓아간다. 소득세 쫓아간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가 언제예요? 그러면 뭐 할 때? 소득세가 성립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단 무슨 말이 나면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러면 그때는 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쫓아가라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셨나요? 잘 쫓아가야 돼. 자, 부부가 두 내외가 나오면 아줌마 누굴 쫓아가야 돼? 아저씨 쫓아가야 되는 것 같고 딴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7번 가산세 뭘 쫓아가라?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8번 수시부가 한다. 그냥 수시부가 사이가 발생할 때. 그렇게까지만 보세요. 그럼 이걸 다 외우려고 힘드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답은 이 안에서 나오는가. 여기에 없는 게 나왔다? 답 아니야. 답은 여기서 찾으라고. 오케이? 네. 그럼 끝이잖아. 그럼 공부량이 줄어들잖아. 별로도 안 좋아한다. 공부량을 줄여주는데도 표정이. 다음 페이지. 자, 납세무 확정 갑시다. 납세무 확정은 뭐 하는 거다 여러분? 세액을 결정하는 거. 세액 결정. 어떻게 세액을 결정할 거냐고요. 우리 세법은 이거랬죠 여러분.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얼마에는 어떻게 계산한다?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를 곱해서 산출세인데 요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거는 뭘 보고 확정하라? 부가징수 방법을 보고 확정하라. 그럼 부가징수는 아까도 했다시피 크게 신고, 납부, 뭐 보통징수, 근데 뭐가 있어서 특별징수. 근데 요 신고 납부는 지방세 표현이고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신고 납세. 보통징수를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고 납부는 지방세나 신고 납세는 국세는 여기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액션을 취한다고 했어? 납세 의무자가 글자 그대로 뭐 하면 돼? 신고하는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신고만 찾으면 돼. 과세권자가 신고하지는 않겠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나올 때? 신고하는 때. 그러면 신고 납부는 지방세가 뭐?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양도, 소득세. 아,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양도,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면? 신고하면 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된다. 그 얘기야. 자,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 그럼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뭐인 거고? 재산세, 지역, 자원시세, 종부세, 원칙. 그죠? 네, 종부세는 모두 가능하니까 신고 납부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나 정부 부가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이때는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가? 여기는 과세권자죠.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여기서 여기는 결정만 찾으면 돼. 키워드만 찾으면 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 납세의무자 뭐 하는데 여러분?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안 했대. 집에 가서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했대.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에이구야. 근데 시험에서는 공부를 안 했을 때 1번, 공부를 했을 때 2번 이런 구분이 없어. 결과로만요. 그래서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 액션을 누가 취해?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죠. 그런데 이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는 기냐가 뭐가 쫓아와?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또 어렵다. 또 가산세 가산금.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라고 그랬잖아. 이제는 좀 합시다. 좀 어떻게 할 때마다 계속 세니 금이니 해니. 요거 여러분. 자, 그럼 요거를 책을 통해서 정리합시다. 자, 납세 확정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네,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국세에서 1번과 2번을 묶어야 돼. 1번과 2번. 그래서 1번은 원칙, 2번은 예외야.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양가로 1번은 뭐고? 소득세의 원칙이고 양가로 2번은 그 원칙이 뭐다고? 예외다고.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야 돼.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어야 된다고. 그래서 양가로 1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있잖아. 그거 다 외울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뭐만 보면 된다고? 소득세만 보면 된다. 밑줄 소득세다가.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소득세만이다고. 그러니까 결론 소득세는 언제 납세만 확정되냐? 그러면 해당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뭐 할 때? 신고할 때 신고 동그라미치라고. 누가 신고한가? 납세의무자가 누구한테? 과세관청에. 근데 양가로 1번 그 밑에 그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그때는 누가?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그래서 바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양가로 1번이 뭐고? 원칙이고 양가로 2번은 양가로 1번이 뭐다고? 예외다고. 요거. 그러니까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신고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신고를 하면 안 하면 정부가 뭐 한다고? 결정한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뭐고? 원칙. 양가로 2번이 뭐야? 예외.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위 1 및
이외의 국세로 돼 있죠. 아, 힘들어. 저거 그냥 종합부동산세 적어놔. 그러니까 양가로 3번이나 뭘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니까 세걸, 자, 누가? 정부가 뭐 한다고 해서 여기는? 그렇지,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맥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출제는 결국 키워드만 갖고 장난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신고, 여기는 뭐야? 결정. 요것만 보면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세로 갑시다. 지방세. 2번 밑으로 내려가. 역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있죠, 여러분? 묶으시고요. 두 놈을 묶으시고요. 양가로 1번이 뭐고? 원칙. 2번이 예외.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밑에 밑줄 취득세 등록물에서 나와 있네. 아, 그러면 그거에다 밑줄 치면 되네. 취득세 등록물에서는 무슨 세목이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니까 납세모자 뭐 할 때? 신고! 이거 나오잖아, 신고. 그러니까 키워드만 잡으면 돼, 키워드만. 근데 양가래번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래야. 자, 양가로 3번. 위 1 외의 지방세를 나서 거기 밑줄 뭐 재산세, 지역, 자원세 밑줄 여기다 밑줄 쳐. 그럼 얘는 누가 결정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다 해서 여러분 결정.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납세 확정은 지금 뭐야? 신고냐 결정이냐 그거 판단하는 거야.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야? 납세무 확정보다 신고냐 결정이냐. 신고는 누가 하는 거고 납세무자 하는 거. 결정은 과세권자가. 뒷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냐. 제가 요건 거기 찾으세요. 인지세.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 다음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몇 놈이죠? 네, 세 놈.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는 특징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돼 버려. 아주 독특한 애야. 그러면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78쪽 맨 밑에 양가로 4번 특별 징수랑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그럼 위 규정에 불과한 여기 밑줄 납세무가 뭐 할 때? 성립하는 때 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고 그랬죠. 요가 똑같은 국세가 두 가지다는 얘기야.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국세 쪽으로 올라가면 양가로 4번 있죠. 국세 쪽에 양가로 4번 찾으셨나요? 거의 뭐 인지세, 원천 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징수한 소득세 뭐 중간에 이거 쭉 있잖아. 그거 다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거기 인지세 밑줄 하나,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밑줄 하나. 그럼 거기 결론 뭐라 되어 있냐 여러분?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한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아, 그러니까 결론. 납세무가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방법이야.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건 몇 가지다? 세 가지. 뭐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 요 세 놈. 근데 우리 책에는 요거는 국세에 나와 있는 거고 요 놈이 지방세에 나와 있다 그 얘기야. 그거는 이제 법률적 표현이 그런 거고 우리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 또는 별도의 절차 이때에 특별한 절차 또는 요 특별한 절차는 뭐를 말하냐 그 얘기야. 그래서 특별한 절차는 이걸 말하는가? 납세 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이러한 절차 필요 없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신고 또는 결정 없이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동시에 그대로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 얘기야. 자, 그래도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중에서 우리 공정에서 엄마 직방으로 관련된 게 뭐죠? 인지세.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했어. 그러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지세 납세가 발생한 거야? 네, 그러면 이때 매매 금액에 따라서 뭐를 붙여야 되냐? 인지를 붙여야 돼. 예를 들어 잠깐 여러분 그냥 책 기본서 맨 뒤에 보시면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지세를 482쪽에다 붙여놨어. 482쪽 한번 잠깐 와볼까요? 오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인지세는 다음과 같다 해갖고 여러분 거기 1번 밑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있죠? 1번만 봐, 1번만.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있잖아.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1, 2, 3, 4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1번에 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그래서 적어놔 옆에다가 이게 뭐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말한단 말이야. 그럼 매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 인지가 붙여야 될 금액이 나와 있죠? 이거 실무 나가면 중요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억 초과 10억일 때는 15만 원 인치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 때 얼마? 35만 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매매 가서하면 여기에다가 15만 원 또는 30 얼마? 35만 원. 그 인치를 붙인단 말이야. 그럼 그 붙임과 동시에 여러분 인지세 납세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세액이 어떻게 됐다고? 확정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 거기다 뭐를 인지만 붙이면 그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가 발생하고 그거에 의해서 그냥 인지세가 어떻게 된다고 확정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무서 가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또는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아올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이 사무실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 쓴과 동시에 인지세 납세가 성립하고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세무서 가서 신고할 필요 없다.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아올 필요가 없다. 그냥 계약서 작성으로 납세가 끝나는 거다고. 이해하셨어요? 그 말이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어디로 오냐? 78쪽 오십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납세무 확정은 당해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부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양도세는 납세무자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세액이 어떻게 된다? 결정된다. 근데 그걸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하면은 그때는 누가 시험 취하라? 과세권자 세액을 결정한다 그 얘기야. 이때는 그 대신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나 재산세나 지역자원세나 종부세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고? 고지서. 그럼 그때 그 과세권자의 뭐에서? 결정에 의해서. 이해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인지세, 원천징수세, 소득세, 특별징수세, 지방소세 몇 가지는? 세 가지. 얘는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이때는 납세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오케이?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 소멸이 나와 있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예. 이거는 이미 작년에 나왔다고. 그래서 다음 중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것 해놓고 작년에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 요 납세무 소멸 사유가 나오면 아닌 거 물어볼 거다. 아닌 거 물어볼 거다. 그러면서 납세무자의 사망이 아닌 거라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납세무자의 사망이다. 그랬어. 사망. 작년 교재 보면 적혀 있어. 이게. 그냥 하고 그랬어. 그래서 올해는 그냥 슬쩍 눈으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봅시다. 눈으로만. 국세나 지방세나 납세무 소멸사는 똑같아. 그래서 첫째,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게 나와 있죠. 예. 지금 외울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런 거 돼? 그럼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뭐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다음에 할 때 뭐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면 어디 그러냐 이제 부동산 활동, 부동산 세법이 나와 있네. 90쪽 봅시다.
자, 90쪽은 여러분 딱 하나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 박스. 박스만 별표 하나. 자, 부동산은 취득활동, 보유활동, 처분활동 몇 단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이때 우리 첫 번째 농어촌 특별세 부가치세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이걸 동그라미 1번 붙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붙여. 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앞에다 동그라미 1번 붙이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정리하기도 편해요. 그러면 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순서 바꾸면 뭐죠, 여러분? 농부. 이해하셨나? 부가세 할 때 부자, 농어촌 특별세 농자잖아. 요 순서를 살짝 바꾸면 뭐야? 농부잖아, 농부.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해가 떠서 해 중천에 뜨고 해 질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 아니야? 부지런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농부가 될 수가 없어요. 천성이 게을러 빠져갖고 집에만 있으면 그냥 들어놓여 있는 거야. 쓰러져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 할 때 농자, 부가가치세 할 때 부자.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외워놓고 농부로 외워놓고 요 농부는 뭐 할 때도 발생하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뭐 할 때도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뭐 할 때도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결론 농부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자, 지방교육세 앞에다 2번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지방소득세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묶어놓고 특히 2번과 3번을 잘 봐야 돼. 몇 번과 몇 번? 2번과 3번. 출전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만 발생한다?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만 발생하는데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X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는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 발생하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 표시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방소득세 봅시다.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X로 되어 있죠? 그러면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 대신 얘는 뭐 할 때? 보유와 처분할 때 지방소득세 발생한다. 그 박스 그림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특히 2번과 3번을 잘 봐라. 왜?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 2번은 뭐고? 지방교육세고 3번은 지방소득세.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비슷비슷하면서 차이가 나는 거.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출제원이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 그리고 출전이 나한테 와서 맞추래. 나한테 맞추래. 그건 시험이 아니지.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와 뭐 할 때 발생한다? 취득과 처분할 때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과 보유할 때만 발생하고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다시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발생 안 하고 뭐 할 때만? 보유와 처분할 때 발생한다. 차이점 느끼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에서 당연히 무슨 단계야? 취득 단계죠, 뭐. 상속세, 증여세도 무슨 단계야, 여러분? 취득 단계. 근데 거기 동그라미, 인지세 동그라미. 자, 처분에 잠깐 보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세 이렇게 또 뭐 나왔네? 인지세 동그라미. 아하, 그랬네. 인지세는 여러분 특징이 뭐 할 때야? 취득과 처분 단계죠. 무슨 단계에서 발생하네? 보유 단계에서 발생 안 하죠. 자, 다시 앞머리 봐도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미 썼는데 뭐 이제 와갖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 빨리빨리 끄떡끄떡거리든지 그러면. 자, 농부는 뭐 할 때도 취득, 보유, 처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 취득과 보유, 그러나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는 거꾸로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나온다. 인지세는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만 나오고 보유 단계는 없다 그 얘기야. 이 중에서 얘가 만약에 이런 구분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출전 입장에서 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요 세 중에 하나를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그다음에 우리 보유 단계에서 뭐 다른 거 모르죠. 뭐 재, 지, 총. 그러면 됐어. 됐어.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91페이지부터는 요 박스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야. 뭐는 91쪽부터는 요 박스에 대한 설명이야, 설명. 제가 쭉 쓴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론 마무리 짓고요. 자, 이제 파트 2 지방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한다 이제 취득세. 자, 보세요.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제일 어려웠어.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 제대로 공부한 게 없는데 지금 전체 내용을 다 보다 보니까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하는 거야. 뭐부터 이제 취득세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시고 요 정리한 것을 가지고 요걸 다시 총론해서 와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파트 2 지방세 갑니다. 자, 지방세에서 제일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되는 게 뭐다 여러분? 취득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한다. 지금부터 취득세. 취득세 기본 몇 문제?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한다.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이라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뽑고 있네요, 지금. 자, 100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취득세부터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어디까지 여러분 체크해야 되냐면 총설부터 과세표준까지는 좀 한번 우리 기본 강의했던 거 있잖아. 책에 썼던 거, 노트했던 거 그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보고 오셔야만 빨리빨리 그거는 확인만 하고 기본 단계 설명하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들이 많어. 그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1월달 이것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총설부터 과세표준까지 서브노트나 책에 표시한 거 쭉 한번 훑어보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나갈 때 진도 쫓아와요. 왜냐면 여기서 기본 강의 했던 거 빨리빨리 설명도 안 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 텐데 못 쫓아 안 들어오면.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뭐 첫 시간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뽑고 있는 이유는 지금 처음 오신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진도를 좀 저는 처음 올 때 오늘 오기 전에 쭉쭉 뽑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총론 1교시 끝내버리고 2교시부터 취득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진도 나가면 제가 못 끝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3월부터는 진도를 뽑아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에선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꼭 좀 정리하고 오셔야만 제가 확인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해갖고 예습을 안 해갖고 오시면 제가 진도를 못 뽑아.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부러 일찍 끝낼 테니까 여기서 끝낼 테니까 집에 가서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취득세 어디부터? 총설부터 과세표준 우리 확인해 오고 오시고 처음 듣는 분은 동영상을 1월 달에서 취득세 요 총설부터 동영상 과표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오시면은 다음 주 수업이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